낮은 신분의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시아버지는 아그네스를 마녀로 몰았습니다. 그녀는 손발이 꽁꽁 묶인 채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녀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자 사람들은 작대기로 그녀를 밀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중세 유럽에 마녀가 많았던 이유, 눈물, 바늘, 물, 불, 황당한 마녀 시험법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35년 오른손은 왼쪽 발에, 왼손은 오른쪽 발에 꽁꽁 묶인 한 여인이 도나우강에 던져졌습니다. 마녀라는 제목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 여인의 이름은 아그네스였습니다. 그녀는 목욕탕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목욕탕은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아픈 사람들은 사효를 받고 탕 속에서 음식과 술을 즐기면서 거나하게 취해 향연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아그네스는 목욕탕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외모가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것 외에 그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신분의 벽이 높았던 그때 그녀는 메넨 공작의 아들인 27살의 알브레이트를 목욕탕에서 알게 된 후 사랑에 빠졌습니다. 알브레이트와 그녀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지만 두 사람의 신분 차이 때문에 축복받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인 에른스터 공작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밤낮 이 신분 낮은 며느리를 어떻게 쫓아낼까 하고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묘안을 짜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마녀 재판에 그녀를 회부하기로 계략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중세에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단죄받은 여자들을 마녀로 몰았습니다. 그녀들은 마귀와 소통하는 존재이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마녀 사냥에 얽힌 당시 여러가지 사회적인 배경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당시 마녀는 배경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녀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의 토속 종교가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오기 전 유럽에는 토속 종교가 있었습니다. 비카라는 종교가 그런 예입니다. 비카는 자연 종교이자 신비 종교이며 마녀의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교에서는 달의 움직임에 따라 제례를 진행하며 자연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자연이 인간의 몸과 영혼에 신적인 근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토속 종교는 없어지지 않고 끈끈하게 사람들 사이에 살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토속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 교리와 충돌했습니다. 기독교 수장들은 무조건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을 하면 마녀로 몰아붙여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몇백 년간 지속된 가혹한 마녀 사냥으로 전 유럽에서 5만에서 6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 숙청으로 시작한 마녀 사냥이 나중에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친척, 이웃끼리 조금만 화가 나도 서로 상대방을 고발하는 무기로 마녀 사냥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기, 질투, 원한 등의 감정이 얽힌 여성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양상은 확산되어 공무원, 귀족, 사제, 시장 상인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든 개인적 감정이든 간에 마녀 사냥에 한번 걸려들면 대부분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우리 옆집 여자가 밤에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 라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누군가 마녀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소가 갑자기 죽거나 헛간이 불에 타면 그 마을에서 의심의 대상자가 마녀로 몰렸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날씨가 고약하게 나빠도 마녀의 짓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주 교회를 찾거나 반대로 너무 뜸하게 교회를 찾는 것도 마녀로 찍히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미 마녀로 찍힌 집의 친척도 고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차림의 옷을 해도 반점이 몸에 생겨도
너무 아름다운 여인도 쉽게 마녀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사회는 늘 음산했고 살벌했습니다. 마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눈물시험, 바늘시험, 불시험, 물시험 등이 그것입니다. 몸에 있는 사마귀나 반점을 바늘로 찔렀을 때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 마녀로 간주했습니다. 고문 받으면서 눈물을 들 흘려도 마녀로 찍혔습니다. 그 외에도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어도 마녀로 몰렸습니다. 물시험은 일종의 신의 심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녀 혐의자를 꽁꽁 묶어 물에 넣고는 3차례 시험을 합니다. 이때 몸이 물에 둥둥 뜨면 영락없이 마녀로 몰았습니다. 마귀가 마녀를 물에 가라앉지 못하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마녀는 빗자루를 타고 다닐 정도로 몸이 가벼우니 물에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들먹였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물은 깨끗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악한 마녀를 물 밖으로 밀어낸다는 해석입니다. 물 위로 떠오르는 사람은 어김없이 화형에 처했습니다. 만약 혐의자가 물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무게 때문에 당연히 물에 가라앉습니다. 결국 물에 떠오르건 가라앉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런 시험은 심각한 판정 기준이었지만 오늘날 눈으로 보면 코미디 소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세인들은 그들만의 교리에 충실하며 하느님께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쉽게 죽였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시험에 의사들도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상한 논증을 갖다 대면서 이 시험이 얼마나 정당한지 어이없는 기준으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베르츠부르크에서는 18세 이하의 나이 어린 소녀와 눈먼 소녀, 9세 소녀를 포함해 200명 이상을 마녀로 몰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독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도 죄 없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 죽인 방대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원은 이런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다시 아그네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아버지 에른스트 공작은 마녀 재판이 도처에 성행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신분 낮은 며느리를 마녀로 몰기에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든든한 권력까지 손에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작은 동생과 함께 며느리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있을 때를 만들기 위해 아들을 동생과 함께 사냥을 가게 했습니다. 아들이 곁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 며느리를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며느리가 마법을 걸어 아들이 자주 우울해하고 시아버지인 자신에게 독약을 먹이려다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거쳤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짜 진술과 권력이라는 밧줄로 아그네스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모함을 법정은 즉시 수용했습니다. 아그네스는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 1435년 10월 12일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아그네스를 사람들은 긴 짝대기로 다시 강물에 밀어넣었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남편 알브레이트는 비통에 젖었습니다. 아그네스의 영혼을 달래줄 방법을 간절하게 찾다가 한 수도원에 영원한 미사를 올렸습니다. 아들의 영향 때문인지 나중에 시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몹쓸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아들과 화해하는 뜻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딴 아그네스 경당을 지었습니다. 아그네스의 억울하고 비극적인 죽음이 전해져 오면서 그녀를 동정한 후세 사람들이 그녀를 기념하는 축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축제는 이제 독일의 전통적인 기념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그네스의 처절한 이야기를 테마로 한 문학작품 등이 쏟아져 나왔고 그녀의 일생이 자주 연극으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탐구도서는 중세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